선조실록 87권 선조 30년 4월 26일 병술 세 번째 기사 1597년 명만력 25년 권희에게 전교하였다. 해평 부원군의 계사를 비변사로 하여금 의논하여 아뢰게 하라. 선조실록 87권 선조 30년 4월 26일 병술 네 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해평 부원군 윤근수의 계사를 의논하여 아뢰라고 전교하셨습니다. 군정은 지극히 엄한 것이므로 한 곳에서 나와야 하고 한번 정한 뒤에는 변경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야만 명령이 백성들에게 믿어지고 군병의 마음이 믿는 데가 있어 전도되거나 의혹을 사는 폐단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당초 북병을 징발하던 때에 식자들은 이미 걱정을 하였고 서울에 도착하여서는 일로 인하여 오래 머무르자 양료가 넉넉하지 못하여 들어는 싸가지고 온 소지품을 팔아서 끼니를 이어가므로 돌려보내게 되고 나서는 사람마다 날뛰며 모두 길을 갑절로 달려서 서둘러 본토로 돌아가려고 하였습니다. 겨우 제를 넘어서 집과의 거리가 멀지 않은데 갑자기 또 불러들인다면 사람들의 원망과 고통은 그만두더라도 호령이 전도되어 관계되는 바가 적지 않습니다. 먼 곳의 사람들이 듣고 보기에 어찌 미안하지 않겠습니까? 만약 서울을 멀리 떠나지 않았을 적에 곧바로 이러한 논의가 있었다면 아침 저녁으로 명령을 고쳐도 안 될 것은 없습니다. 지금은 이미 흩어져서 가서 3, 4일이 지났으므로 이미 제를 넘었다면 반드시 길을 재촉하여 뿔뿔이 집으로 돌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다시 부르는 명령이 내려진다 하더라도 덜어는 도망쳐 흩어질 수도 있습니다. 일이 여기에 이르면 어쩔 수 없이 율로 다스려야 하는데 이는 더욱 난처합니다. 반복하여 상냥해 보니 다시 여쭈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이 일은 참으로 너무 서두른 데서 실수를 범하였다. 성패의 관계됨이 가볍지 않으니 어찌 세죄를 물을 수 있겠는가. 각기 헌히 하도록 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87권 선조 30년 4월 26일 병술 다섯 번째 기사 전적 권경우가 서게 하기를 대체로 듣고 본 것에 의하면 오늘날의 적세가 고약하여 보이니 머지않아 군병을 첨가한다 하더라도 저들 나라의 민정이 이반되어 형편상 군사를 일으키기가 어려운 실정이어서 저들 스스로도 잠옷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신이 성주에 있을 때 방어사 곽재가 우연히 왔기에 신이 적세를 물어보니 그의 말도 이상과 같았습니다. 또 신이 이러한 때에 이르고서도 도모하지 못하겠는가 하였더니 답하기를 성책을 공격하여 함락시키기는 심히 어려우므로 쉽게 말할 것이 아니다. 다만 전진하여 오세지를 점거하는 방법으로 줄어들게 하는 계획을 쓰는 것이 옳겠다 하였으며 다른 장수 및 수령의 의견도 이러할 따름이었습니다. 하였는데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선조실록 87권 선조 30년 4월 26일 병술 여섯 번째 기사 비만기로 권희에게 전교하였다. 지금 권경우의 서계를 보건대 적에 대해 말한 조항은 사람을 거르치는 말이다. 이처럼 회의되어 이럭저럭씩 일만 보내고 있는 때에 이런 말을 보탠다면 이는 물불 속의 사람을 구원함에 있어 나무를 보태어 불을 지르고 물결을 부추겨 드높이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시사를 그르쳐 적에게 속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더구나 외인의 풍속은 날마다 싸우는 것이 습성이 이루어 해마다 징발하더라도 날뛰며 부응할 것인데 어찌 싫어하고 배반할 리가 있겠는가? 이는 우리나라의 습성으로 적의 실정을 헤아려서 이르는 말이 있는 것이 분명하다. 비변사는 10분 경계하라. 선조실록 87권 선조 30년 4월 26일 병술 일곱 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권경우의 서계를 10분 경계하라고 전교하셨습니다. 3가 권경우의 서계에 대해 전교한 말씀을 보니 적정을 통촉하시어 태만한 습성을 경고한 뜻이 지극합니다. 우리나라는 인심이 경박하여 한번 급한 보고가 있으면 손발을 벌벌 떨며 아무 대책이 없다가 적병이 고약하다는 말을 들으면 혹시나 그러할 것을 노리어 그럭저럭 시리만 보내며 분발할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 참으로 상의 정교와 같습니다. 여기에 경우가 들은 바 적세가 고약하다는 말이 과연 그 사실을 안 것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적중에 하졸이 입안하여 형세가 군병을 첨가하기 어렵다는 말을 또한 어찌 다 믿을 수 있겠습니까? 신들이 춘미로원에 재직하여 이럭저럭 세월만 보내면서 계획한 일이 없었던 탓으로 중해의 인심이 날로 해이되게 하였으므로 흉적을 여태 섬멸하지 못하고 있으니 이는 신들의 죄입니다. 다시 제장들을 신측하여 적의 강약을 가지고 기뻐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싸움과 수비의 방비를 더욱 철저히 하여 반드시 복수하고 설치하도록 도모한다면 아마 인심이 진작되어 이를 성공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뜻으로 도우채찰사와 도우원수에게 하유하며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아랜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선조 7호 87권 선조 30년 4월 27일 정해 첫 번째 기사 소해 왕후의 기신이다. 선조 7호 87권 선조 30년 4월 27일 정해 두 번째 기사 검찰사 유근이 아뢰기를 신이 삼가 비변사에서 개청한 것을 듣건대 신을 지도 해운 검찰사로 차출하였고 호조도 응행 절목을 검찰사가 차출되기를 기다려 같이 의논하여 마련하기를 청하였습니다. 조운은 중요한 일입니다. 수운, 해운, 삼참은 오로지 전세를 운반하기 위하여 설치된 것으로 이미 조조를 두었고 또 조선을 두었는데도 오히려 일시에 운반하지 못해 충나는 수가 있는데 이를 조조에게 나누어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중국의 군량을 바다로 운반하는 일은 극히 중요한데 실은 나를 때 어느 배 어느 격군으로 운반해야 폐단이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각도의 공선과 사선의 숫자가 넉넉지 못하고 격군도 차출할 곳이 없습니다. 선가와 격군의 양식을 주려고 한다면 그것을 판출할 길이 없을 듯하고 선가를 주지 않고 또 양식도 주지 않는다면 실업하였다는 소민의 원망을 불러일으킬 뿐만 아니라 충나는 수가 있다 하더라도 제때 생징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곡절이 각가지로 난처하니 10분 헤아려 조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각 대저 각도의 사건은 모두 방백과 수령의 손에 달려있는데 오늘날의 사세는 평시와 같지 않습니다. 방백 외에 멀리 사신 한 사람을 차출하여 연애의 천리 사이를 검독하도록 한다면 정신과 혈맥이 제대로 유통되어 흩어지고 잃어버리는 폐단이 없기를 보장할 수 있겠습니다. 신의 미열한 힘으로는 제도를 호령하여 방백과 수령 이하로 하여금 받들어 행하도록 지휘하지 못할 것이 분명합니다. 신은 봉직을 제대로 못하여 바야흐로 파직 중에 있다가 서용되어 임무를 맡게 되었으니 심력을 다하여 이를 처리해낸다면 신이 쓰러져 죽더라도 또한 돌이킬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이를 그르치고 말게 됨을 면치 못할까 두렵습니다. 신이 산동 포정사의 이자와 승문원의 회자를 가져다 상과해 보니 포정사 아문이 교부할 장소 및 구관할 관원을 알고자 했는데 회자의 답변은 강화도의 바닷길이 편리하고 구관할 관원은 두 사람에 불과하다고 하였습니다. 중국의 해운선이 평안, 황해 두 도를 건너서 곧장 경기 지방으로 도착하여 우리나라에서 해운하는 배단을 덜어준다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그러나 신이 생각하건대 해운선이 이미 정제되었다 하더라도 이 소식을 듣는다면 반드시 멈칫거리면서 출발하지 않고 다시 우리나라에 물어본 뒤에야 진퇴를 결정할 터인데 더구나 이미 정제되었음을 기필할 수 없는 데이겠습니까? 배를
닿을 곳을 아직 지적할 수 없다면 배들을 수합한들 또한 어느 곳에서 대기하겠습니까? 그리고 포종사 아문이 곧바로 강화로 도착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면 평안 황해 등처에도 굳관할 관원을 강화와 똑같이 두어야 합니다. 이러한 사정은 불갑을 서둘러 포종사의 아문에 보고하고 나서 그 지휘를 들은 뒤에야 바야흐로 손을 쓸 수가 있습니다. 신은 결코 이 무거운 임무를 견뎌낼 수가 없기에 감히 천청을 우러러 번거롭히지 않을 수 없습니다. 황공함을 견디지 못하겠습니다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선조실록 87권 선조 30년 4월 28일 무자 첫 번째 기사 이 나라의 정사에서 이 호민을 도승지에 윤돈을 전한에 윤방을 군자감청에 신설을 부교류에 이덕렬을 형조 참의에 최천건을 세자 시공은 문학에 조집을 사관은 정언에 최동망을 형조 정랑에 권형을 형조 정랑에 윤계선을 예주 자랑에 제수하고 이시언을 인천부사에 임시키고 이영을 밀양부사에 정엽을 수원부사에 장응기를 창녕현감에 제수하였다. 선조실록 87권 선조 30년 4월 28일 무자 두 번째 기사 의금부가 아뢰기를 죄인 황저국에 대한 양사가 이미 정계하였으나 대간 계사의 비답에 하나는 전리에서 죽게 해주라고 하였고 하나는 끝까지 전리에서 죽지 못하게 한다면 정리상 미안하다고 하였습니다. 비답으로 본다면 놓아 보내라는 듯한데 당초의 판부대로 놓아 보내야 합니까? 전리로 돌아 보내도록 공사를 만들어야 합니까? 감히 여쭙니다 하니 이미 판부가 있었다고 전교하였다. 선조실록 87권 선조 30년 4월 29일 개축 첫 번째 기사 주하승지 김홍미에게 전교하였다. 경성의 수성 절목에 대해 비변사가 조처한 지 이미 오래이다. 성은 이미 다 수축되었고 기타 성을 지키는 데 필요한 여러 기구도 다 조처되었는가? 수전에 필요한 제반기구는 날짜를 가려서 거행하여야 되겠다. 아울러 병조에 하문하라. 선조실록 87권 선조 30년 4월 29일 개축 두 번째 기사 사관은 사간 한준겸이 아뢰기를 신은 겸 참교로 합의되었는데 숙배하기 전에 성상소이이기 때문에 지레 대굴로 나아갔으니 실수가 큽니다. 신을 파직시켜 주소서 하니 답하기를 사피하지 말라 다시 아뢰면 번잡스럽다 하였다. 물러가 물론을 기다렸다. 선조실록 87권 선조 30년 4월 29일 개축 세 번째 기사 사관은 대사관 신식이 아뢰기를 신이 잘못하여 한준겸은 김신국과 같이 서경을 하는 직이 아니어서 바로 파할 필요가 없다고 여겨 대궐에 나가게 하였습니다. 이제 준겸이 인피한 사연을 보니 신의 실수도 준겸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신을 파직시켜 주소서 하니 답하기를 사피하지 말라 다시 아뢰면 번잡스럽다 하였다. 물러가 물론을 기다렸다. 선조실록 87권 선조 30년 4월 29일 개축 네 번째 기사 사관원 헌납 김신국이 아뢰기를 신이 대사관 신식 사관 한준겸과 본원에 같이 좌기하여 겸 문학의 합의를 듣고서 그대로 함께 참석하였으니 그 실수가 준겸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신을 파직시켜 주소서 하니 답하기를 사피하지 말라 다시 아뢰면 번잡스럽다 하였다. 물러가 물론을 기다렸다. 선조실록 87권 선조 30년 4월 29일 개축 다섯 번째 기사 사헌부대사원 노직 장량이철 지평 남이신이 아뢰기를 홍응봉은 하찮은 일개 천부로서 당초 어떤 사람인지도 자세히 치 않은데 법년이 서경을 내었습니다. 뒤에 들으니 광폐하고 무례한 정상을 이루 다 헤아릴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중 계자를 위조한 한 건의 일은 전파된 말에서 들은 것이어서 상고할 만한 문제는 없지만 그 일이 매우 놀라워서 계사에 함께 언급한 것입니다. 이제 성상의 비답을 받들고 다시 자세히 물어보니
응봉은 평시 근근으로 있었는데 높은 풍계의 관로교를 오를 계획으로 개한 시지의 단자에 다른 사람의 성을 지우고 몰래 자기의 성명을 기입하여다가 금방 탈로가 나서 조옥에서 형을 받던 중 사면을 받아 풀려났다고 합니다. 기해자는 스스로 위조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의 용심은 무상하기 그지없습니다. 신들이 조사하는 즈음에 착오를 일으킨 실수를 면치 못하겠고 또 응봉의 범법으로 본다면 그의 죄가 여기에 그치지 않는데 파직만을 개청하였으므로 물론이 나무라고 있으니 신들의 실수가 여기에 이르러 더욱 컸습니다. 이대로 무릅쓰고 있을 수 없으니 신들을 파직시켜 주소서 하니 답하기를 조국의 형을 받았다는 것도 헛말이고 계자를 위조하였다는 것도 헛말이다. 계사는 자세히 살피지 않아서는 안 된다. 사피하지 말라. 다시 아뢰면 번독스럽다 하였다. 물러가 물론을 기다렸다. 선조 실호 87권 선조 30년 4월 29일 개축 6번째 기사 밤 5경에 사방에 짙은 안개가 끼었다. 선조 실호 87권 선조 30년 4월 29일 개축 7번째 기사 이 호민이 간원의 뜻을 아뢰기를 대간의 말은 풍문에서 나옴으로 들어 사실과 틀릴 때도 있지만 상께서는 또한 너그러이 관용을 베푸시어 사실은 이와 같지 않다고만 하셔야 됩니다. 오늘 헌부의 피혐을 결정지음에 있어 곧바로 헛말이라고 처근하시니 지극히 미안할 감이 아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이와 같지 않다는 것이 곧 헛말이다 하였다. 선조 실호 87권 선조 30년 4월 30일 경인 첫 번째 기사 비만기로 일렀다. 북병사 오응태는 비천한 사람으로 당초 제비할 적에 이미 불만스럽게 여기는 뜻도 있더니 근래의 처사를 보건대 마음대로 하고 속이려는 태도가 보이는가 하면 용심이 교사하여 매우 통분하다. 진시로 잡아다 주문하여야 되겠으니 중임에 무릅쓰고 있게 할 수 없다. 채차할 것을 의논하여 아뢰라고 비변사에 이르라. 선조 실호 87권 선조 30년 4월 30일 경인 두 번째 기사 허문관 부지학 신 윤단무 전한 신윤돈 부교리 신이형욱 등이 아뢰기를 삼가 아뢰건대 간관이 모여 앉아 이를 논의하고자 할 적에 다른 관직을 겸대하라는 명이 있더라도 아직 본직에 있다면 그대로 함께 논의를 마치는 것이 진실로 무방합니다. 이미 의논이 결정되었다면 형편상 중지할 수 없는 만큼 겸대한 것의 긴헐에 따라 와서 아뢰게 하는 것도 안 될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스스로 처신하는 도리로 말한다면 사은 숙배하기 전에 대궐에 나아가는 것은 방편이 아닌 듯합니다. 그리고 들은 바에 따라 논열하는 것은 언관의 책임인 것으로 사실과 어긋나는 일이라 하더라도 이것을 그러다고 하지 않는 것은 대간을 중하게 여겨서일 뿐만이 아니고 할 말을 다하게 하고자 해서입니다. 홍응봉은 이미 스스로 계하 단자를 지은 죄가 있으니 계자를 위조한 것과 조금도 차이가 없는데 대관이 그의 용심이 무상한 것만을 들어 논하였으니 지적하여 진술한 것에 착오가 있기는 하지만 이는 말을 구사하는 사이에 하찮은 일일 뿐입니다. 어찌 이것으로서 언관을 배척할 수 있겠습니까? 죄는 무거운데도 가볍게 논한다면 무리가 일어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리고 이를 논함에 있어서는 조만이 있는 법이므로 더욱 이것을 가지고 경솔히 언관을 채직해서는 안 됩니다. 사간 한준겸을 채차하고 대사관 이하와 대사헌 노직 이하에게는 모두 줄사를 명하셔서 처분을 기다립니다. 하니 아랜대로 하라고 말하였다. 선조 실호 87권 선조 30년 4월 30일 경인 세 번째 기사 사헌부 대사헌 노지 장령이철 김대리가 재차 사피하여 아뢰기를 대간이 사람을 논함에는 반드시 다 목격한 바에 의한 것이 아니라 때로는 풍문에서 취하기도 합니다.
비록 사실과 어긋나는 말이 있기로서니 어찌 감히 없는 것을 날조하여 남을 모함하였겠습니까? 홍응봉이 광패하여 인감닿지 못한 정상에 대해서는 말이 자자하므로 신들이 바로 들은 바에 근거하여 논열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어제 성미를 받들고 미안함을 견디지 못하여 다시 탐방하여 알아보니 응봉이 계하 단자를 지은 것 때문에 형조에 갇힌 일을 조옥으로 잘못 표현하여 상께서 전교를 내리시기까지 하였습니다. 신들은 모두 노둔한 자질로 원관의 자리에 있으면서 성상의 취사 거조를 하나같이 지공지정한 데서 나오게 하고자 했는데 제대로 살피지를 못하려 도리어 허망한 죄에 빠져들었으니 모두가 신들이 무상한 탓입니다. 결코 무릎 쓰고 이대로 있을 수 없으니 신들을 파직시켜 주소서 하니 답하기를 사람을 논함에는 반드시 그 죄의 예를 논하여야 하는데 계자의 위조와 조옥에서의 추국은 모두 작은 일이 아니다. 대저 조옥은 왕옥인데 내가 어찌 알지 못하였을 리가 있겠는가? 이제 과연 헛말임을 면하지 못하리라. 대가는 말하는 것이 책무인 만큼 진실로 들은 바가 있다면 어찌 아뢰지 않을 수 있겠으며 그것이 무슨 잘못이 되겠는가? 다만 대간에게 말하는 자가 더러 거짓으로 꾸밈을 면치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다. 왕부에서 취재한 일이 아닌데도 내가 다스렸다고 하니 내가 분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지금은 인심이 교사하여 마음의 소재를 헤아리기 어려운 데다가 파천 이후 문적이 없어져서 유무가 바뀌고 허실이 전도되었으니 관계되는 바가 실로 작은 일이 아니다. 내가 어찌 일개 응봉 때문에 그러겠는가? 그래서 승낙하지 못하는 것이다. 사피하지 말고 다시 자세히 살펴서 직분을 다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87권 선조 30년 4월 30일 경인 네 번째 기사 사관은 대사관 신식이 제차 사피하여 아뢰기를 제차 천청을 번거롭히니 극히 송구스럽습니다. 한준겸이 사은 숙배하기 전에 대궐에 나아가 이를 아뢰는 것은 실로 신의 지휘에서 나온 것으로 만약 이 일의 수종을 논한다면 신이 수이고 준겸은 종입니다. 이번에 준겸이 이미 이 일로 비난을 받았으니 신만이 면제될 수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는 출사하고 하나는 재직되었으므로 의리에 맞지가 않습니다. 신이 어찌 감히 스스로 잘못이 없다 하여 태연히 구차스럽게 무릅쓰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신이 무상하기는 하나 또한 이것이 수치인 줄은 압니다. 결코 한 시각도 머물러 있을 수 없으니 속히 신을 파직시켜 주소서 하니 답하기를 이 일을 자세히는 모르나 이것이 행장의 목을 베고 일본을 위축시키는 계책인가? 사은 숙배 전이건 후이건 간에 이것이 큰 의리에 무슨 상관이 있기에 이처럼 다시 다사 총망한 때를 당하여 분분히 사피하는 것을 마치 어린아이의 짓과 같이 하니 나로서는 이것이 무슨 도리인지 모르겠다. 우선 사피하지 말고 직분을 다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87권 선조 30년 4월 30일 경인 다섯 번째 기사 사관은 헌납 김신국이 제차 사피하여 아뢰기를 지금 대사관 신식이 제차 사피한 사연을 보니 한준겸이 대궐에 나아가 이를 논한 것은 실로 신식의 지위에서 나온 것인데 준겸이 이미 이 일로 채직당한 만큼 결코 구차스레 무릅쓰고 있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준겸이 대궐에 나아간 일은 신도 함께 참여했는데 어찌 감히 스스로 잘못이 없다 하여 신식을 처치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이대로 무릅쓰고 있기가 어렵습니다. 신을 파직시켜 주소서 하니 답하기를 사피하지 말라. 다시 아뢰면 번거롭다 하였다. 물러가 물론을 기다리었다. 선조실록 87권 선조 30년 4월 30일 경인 여섯 번째 기사 혼문간부지학 윤단무 전한 윤돈 부교리 신설 이형욱 등이 아뢰었다.
삼가 아래건대 어제 대간에게 답하신 전교를 보고 서로 의아해하고 그에 이적하면서도 전하께서 말을 구사하는 즈음에 우연히 발언하신 것으로 생각하였는데 정원이 아랫 일에 내리신 성비가 더욱 준엄한 것을 보고 나서야 비로소 그 일이 실로 범연한 일이 아님을 알고 신들은 머리를 모으고 경황하여 미안함을 견디지 못하였습니다. 대저 국가가 대간을 설치한 것은 일에 따라 논하고 아는 대로 말하지 않는 것이 없게 하고자 함에서인 것입니다. 그 사이에 듣고 본 것이 자세하지 않고 사설이 적당함을 잃은 데가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용납하여 받아들이고 깊은 질책을 가하지 않은 것은 참으로 이목의 기탁을 존중하고 중간의 길을 열자는 것입니다. 만약 이 한마디 말이 없지 않았다 하여 바로 허언이라고 지적하고 망령되다고 지적한다면 어찌 대간을 경시하여 언로를 막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대저 임금의 도량은 잘 포용하는 것이 귀중하므로 범인이 진언하더라도 오히려 용납되어야 하는데 더구나 말을 다할 책임을 주고서 도리어 그 말을 배척했어야 되겠습니까? 전하께서 임하신 일에 언로를 넓히고 대간을 존경한 것이 지극하지 않다 할 수 없는데 이 같은 거조는 지난날에서 찾아보아도 진실로 본 적이 없습니다. 성명의 세대에서 못 보았을 뿐 아니라 예전의 제왕에게서 상고하여 보더라도 또한 어디에 언관이 논열한 것을 허망하다며 물리친 적이 있습니까? 국세가 위태로워 걱정이 조석에 박도하였으므로 시무 가운데 말할 만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비록 마음을 비우고 간언을 받아들이더라도 오히려 고든 말의 논의를 듣기 어려울까 두려운데 더구나 따라서 준엄한 말로 물리쳐 말을 다하지 못하도록 하는 데이겠습니까? 이것이 어찌 성세의 복이겠습니까? 신들은 다 함께 무상한 몸으로 경악을 더럽히고 있으면서 이미 털끝만큼도 성덕을 보좌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내린 정교는 실로 국가의 흥망이 달려있기 때문에 감히 침묵을 지킬 수 없어 죽음을 무릅쓰고 아뢰는 바입니다. 처분을 기다립니다. 선조 실록 87권 선조 30년 4월 30일 경인 7번째 기사. 병조가 아뢰기를 우선 다른 일은 논하지 않겠습니다. 하삼도는 적과 성루를 마주하고 있어 원문이 여러 장수들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다른 도의 건장 정조리라도 오히려 징발을 해오고 허수아비 부녀자라도 항우에 편입시켜야 하는데 더구나 본도의 무사이겠습니까? 지금 이러한 일을 하지 아니하면 2년하여 회피를 도모하는 길을 막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양계에 비하여 볼 때 양계에 풍진이 장구이 몰아쳐오는 놀라움이 있다면 본도의 사람이 서울에서 벼슬에 종사하고 있으면서 내려가지 않았어야 되겠습니까? 이 적이 어떠한 적입니까? 천하가 진동하여 중국군이 대동에서 오는 자도 있고 서촉에서도 오는 자도 있고 또 절강에서도 오는 자도 있습니다. 시위에 하는 사람도 본도의 사람을 제수하더라도 사람이 없을 염려는 없습니다. 본도의 사람으로 말한다면 국가를 보위하고 공문을 세우는 공명과 부기가 다 그 속에 있습니다. 이것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닷말 녹봉의 하찮은 벼슬에 매달려 감히 건군이라고 이끌고 있으니 그 말이 진실로 비루하고 조잡한데도 해조가 굽혀 들어준다면 이것이 어디 될 일이겠습니까? 비변사와 상야의 조처하여야 됩니다. 청룡청을 당초 설립한 의도는 진실로 범연한 것이 아니지만 여러 장소의 희야에 있는 무사들도 모두 불러다 서울에 구류시키려까지 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하삼도 사람은 모두 내려보내어 여러 장수에게로 분송하여 적을 평정할 때까지 다시 소속시키지 말게 할 것으로 비변사와 동의하여 아래라고 정교하셨기 때문에 비변사와 의논하니 비변사의 뜻은 과연 선정관 및 실직으로 종사하는 사람을 일체 다 보내기는 어렵고 금군 및 정령관으로서 당초에 내려보내기로 장부가 작성된 자만을 내려보내는 것이 좋을 듯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뒤로 하삼도 사람은 일체 서울에 올라와서 현직을 갖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면 원망이 있을 듯합니다. 그중 특출한 사람은 하삼도에 구애하지 말고 더러는 경직을 제수하고 더러는 본원의 임기가 차서 실직에 차례가 된 자에게도 경직을 허락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하니 우선 아랜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